네, 오늘 저는 부산에서 정말 유명한 오마카세 집에 왔습니다. 바로 광안리에 위치한 마라도예요. 마라도,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좋은 재료를 내어주는 한국식 오마카세 횟집입니다. 색다른 음식 제공 방식과 푸짐한 양에 매일 예약이 꽉 찰 정도로 큰 사랑을 받는 식당인데요. 하지만 몇몇 단골분들의 말로는 전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구성이길래 왜 이리 인기가 많은지, 가성비가 떨어졌다고 하는지 회사랑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보시죠. 우선 이곳 같은 경우는 1인당 11만원이고요 외부에서 술을 가져오는 거는 1인당 만원만 추가하면 병 상관없이 가져와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광안리에 위치한 골라브루잉에서 양조장에서 직접 만든 맥주를 가져왔습니다. 평소에 수제 맥주를 좋아해서 지역에 있는 양조장에 자주 가는 편인데요, 마침 리뷰하는 식당 근처에 맥주를 직접 만드는 곳이 있어서 해산물과 어울릴 만한 맥주를 직접 맛보고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유료 광고는 아닙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제안해 리뷰할 맥주만 받아서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럼 회랑 수제 맥주의 조합이 어떤지 보러 가보죠. 네, 우선 이곳은 카운터석과 룸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룸 같은 경우는 3인 이상부터 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룸은 회식 자리나 모임으로 좋지만 1에서 2인의 손님은 카운터석에 앉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감자 스프입니다. 보통은 계란찜을 많이 주는데 감자 스프는 어떨지. 감자 스프라는 이름 그대로 감자를 곱게 갈아서 스프처럼 만든 느낌입니다. 감자의 고운 입자가 입안에서 느껴지고 살짝의 산미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감자특유의 담백함, 그리고 혀끝을 살짝 터치하는 산미가 입맛에 서서히 시동을 걸어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감자스프가 나오고 나서 길쭉한 바 위에 해산물을 먼저 썰어줍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신기했습니다. 바를 기다란 접시처럼 살짝의 세팅을 하고 계속해서 음식을 얹어주는데 카운터석에서 즐기는 초밥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 고급 해산물들이 준비되었는데요. 피조개, 왕우럭조개, 찐전복, 해삼 등 지금부터 해산물 파티를 보러 가보죠. 우선 제가 첫 번째로 먹을 거는 폰즈 소스에 절인 해삼이에요. 겉보기에는 해삼 특유의 색이 조금은 탁해진, 뽀여진 느낌이 듭니다. 해삼 자체의 오독오독한 식감을 즐기기에 좋았고요. 그리고 폰즈 소스는 새콤한 게 입맛을 싹 돋궈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전복이에요. 이곳은 인당 찐전복을 하나씩 주는데요, 전복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썰어 주셨습니다. 이 전복은 따뜻하진 않거든요. 그냥 미지근한 온도예요. 그리고 상당히 쫄깃쫄깃하고 전복 자체의 단맛이 꽤나 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장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맛이 느껴지진 않았지만 아주 연한 고소함과 녹진한 느낌을 전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맥주와 함께 먹었는데요, KPA라는 맥주이며 목넘김과 탄산감은 카스와 닮았지만 홉에 향긋한 꽃향이 올라오는 게 특징입니다. 이 전복의 경우 비린내가 전혀 없었지만 회랑 같이 곁들일 때 비릿한 향을 홉의 꽃향이 잡아주고 바디감은 가볍고 살짝의 몰티함도 있어서 회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맥주가 부수적인 맛을 더해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왕우럭 쪽에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뜨거운 물로 살짝 데친 후에 이 껍질을 뜯으면 이렇게 뽀얀 속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간장 찍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수간과 관자 부위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둘 다 맛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진 않으며 진하지만 깔끔한 단맛이 입안에 싹 맴돌고 여운 없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감은 아삭한데 비유할 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살짝 데친 소라를 먹는 느낌에 아삭함이 더해진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오돌이라고 불리는 보리새우예요. 보리새우는 살아있는 걸 이 가운데 있는 껍질만 벗겨서 주셨거든요. 이건 이렇게 대가리 잡고 뜯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한번 간장 찍어서 맛을 볼게요. 이 보리새우는 오독오독 식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리새우가 가지고 있는 단맛이 꽤나 있는 편인데요, 그렇게 무겁지 않고 적당한 무게감 있는 이 단맛이 꽤나 기분 좋았습니다. 보리새우 회는 흰다리새우보다 조금 더 탱글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런 보리새우는 회보다 익혀 먹었을 때 단맛이 더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아까 먹고 남은 머리와 꼬리가 있었죠.
잠시 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네, 이곳은 먼저 해산물이 쫙 나오고 그 다음에 회를 주거든요. 계절상 정말 맛이 없을 때만 양식을 쓰고 그 외에는 웬만하면 자연산 큰 횟감만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생선은 자연산 광어랑 자연산 도미 그리고 참다랑어, 가마살 네, 이렇게 3종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계절상 도미랑 광어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해삼 내장 젓갈과 함께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멍게의 바다 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해삼이지만 멍게스러운 쌉싸름한 맛과 바다 내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느러미를 제외한 광어는 담백하고 화려의 탱탱함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취향만 맞는다면 해삼 내장을 듬뿍 묻혀서 먹는 게 이 광어를 맛있게 즐기는 법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청돈뱃살에 해삼 내장을 얹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돔은 꽤나 기름이 찼습니다. 먹었을 때 아삭아삭한 식감과 함께 기름장의 고소함이 싹 퍼지거든요. 근데 이 고소함이 양식도미의 고소한 만큼 그렇게 강렬하진 않아요. 그냥 딱 적당한 고소함을 내주는 정도? 그리고 앞서 맛봤던 광어와 해삼 내장의 조합처럼 바다 내용과 해산물 특유의 비릿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해삼 내장과 회를 같이 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히 회랑 조화를 이룬다기보다는 밋밋한 회에 해산물 향을 덕지덕지 씌우는 느낌? 이곳에서 제공되는 해삼 내장은 취향껏 즐겨주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조합은 바로 성게와 회의 조합입니다. 성게는 부산 앞바다에서 잡은 보라 성게와 말똥 성게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참다랑어 가마살에 부산 말똥 성게입니다. 이 두툼한 가마살과 성게 그리고 이번에 부산 페일 에일이라는 또 다른 맥주랑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기름진과 뱃살과는 달리 밀도감 있는 식감, 거기에 말똥성게의 은은한 단맛과 살짝의 쌉싸름함, 이만한 조합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부산 페일 에일은 시트러스 계열의 향긋함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카스처럼 가볍지만 추가적인 감귤과 과일의 향긋함이 약간이나마 느껴지는 해산물의 비릿함을 파도처럼 싹 가지고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칠맛을 주는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함께 어우러지는 시너지는 크게 없었지만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같이 곁들여 드셔보셔도 괜찮은 조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친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참치 가마살과 송화버섯을 같이 곁들여 먹으면 맛있다고 하는데 송화버섯, 표고버섯의 한 종류를 계량한 종으로 진한 표고향과 송이 식감이 특징인 버섯인데요. 앞에 해산물이 나올 때 머리 부분만 생으로 썰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버섯과 회의 조합은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화버섯과 참치 가마살의 조합은 되게 신기해요. 우선 식감적인 면에서 서로가 조금 이질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먹다 보면 참치 자체의 기름진과 녹진함 그리고 송화버섯의 향긋함이 마치 트러플 오일을 곁들인 회처럼 버섯 특유의 향긋함이 참치에 싹 스며들어서 뭔가 색다른 양념을 곁들인 참치 가마살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입맛에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뜻밖의 새로운 조합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 식재료가 나오다 보니 그날의 구성을 보고 조합해서 먹어보는 것도 이곳을 즐기는 재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고등어 초절임이에요. 고등어 초절임 위에는 명란젓갈을 살짝 얹었는데요. 명란젓갈과 고등어 초절임 이 둘의 조합은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등어 초절임은 그렇게 비린맛이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식초 자체의 산뜻한 맛이 있고 명란젓갈의 살짝한 매콤한 맛과 짭조름한 고등어 회를 매콤한 한국식 양념에 곁들여서 먹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밤튀김이에요. 알밤을 기름에 튀겨서 소금을 살짝 묻힌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블로그를 싹 훑어봤는데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떨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릴 겁니다. 이거 밤튀김 정말 맛있습니다. 밤 자체의 단맛이 정말 강렬하거든요. 여기에 살짝의 짠맛이 곁들여지니까 단맛과 짠맛이 같이 느껴졌지만 이 짠맛은 단맛을 더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군밤하고 닮았는데 더 진한 단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단맛이 진한 편인데 입에 그 단맛이 오래 남지 않고 깔끔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바로 우럭튀김이에요. 이곳 마라도 같은 경우는 매일마다 횟감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라인업이 있거든요. 원래는 이 우럭튀김이 아니고 아기 수육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파도가 너무 세서 이렇게 우럭튀김으로 대체했다고 합니다. 우럭, 늘 회랑 매운탕으로만 먹었었는데 튀김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우럭튀김은 말 그대로 그냥 우럭을 튀긴 느낌이었어요. 우럭 특유의 다소 묵직한 질감이 있었던 깔끔하고 다소 짭짤한 튀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의 회랑 해산물은 식사의 역할도 하지만 다소 술안주의 느낌이 강렬하게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에 밥이 없다 보니 배가 덜 차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곳은 몇몇 음식을 리필할 수 있습니다. 마라도는 매일 예약으로 꽉 차는 지역 맛집인데요. 음식을 준비할 때 예약 인원보다 조금 더 넉넉한 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를 추가해서 먹을 수 있고, 저도 이날 촬영을 끝내고 성게와 가마살을 추가해서 먹었습니다. 무한 리필은 아니었지만 먹고 아쉬움이 남는 음식을 리필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대게찜이에요. 대게 하면은 최근에 롯데호텔에 가서 먹었던 대게가 생각나는데요. 그곳의 대게와는 달리 살아있는 대게를 바로 찌고 손질해서 내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먹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맛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고릴라 브루잉하고 비어로 언노운 드링커 이렇게 함께 콜라보를 해서 만든 오션 세션 IPA예요. 세션 IPA는 기존의 IPA보다 도수가 낮고 조금 더 마시기 편한 IPA인데요. 특이하죠? 파란색 맥주? 이 파란색 맥주랑 이 빨간 대게 같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당연한 소리지만 뷔페 게랑은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살은 짭조름하고 게 특유의 단맛이 있는데요. 오히려 짭조름함이 있기에 단맛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맥주는 얼핏 보기엔 파워에이드 같은 음료수 같아 보이지만 엄연한 IPA 스타일의 맥주입니다. 세션 IPA지만 앞에 페일 에일보다는 조금 더 무겁고 살짝의 쌉싸름함, 호평, 그리고 알 수 없는 묘한 맛이 특징이었습니다. 저는 유당과 비슷한 미끌하고 부드러운 요거트 단맛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흰살 생선과 먹을 때에는 맛을 묻어버렸겠지만 자체의 맛이 강한 대게찜과의 조합은 꽤나 괜찮았습니다. 음료수와 대게를 같이 먹은 느낌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어울린다 보다는 서로의 맛에 영향을 주지 않고 수제 맥주의 매력도 즐기고 대게의 매력도 즐기고 1 더하기 1은 새로운 1이 아닌 1 더하기 1은 2 같은 맛을 준 조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를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먹을 거는 아까 전에 먹었었던 오도리라고 불리는 보리새우의 머리튀김이에요. 회로 먹을 때에는 머리랑 꼬리는 다소 딱딱해서 이렇게 기름에 튀겨주셨습니다. 위에는 껍질은 떼고 안에 있는 살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랑 어울리는 수제 맥주를 찾고 싶은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괜찮은 조합의 맥주와 회를 찾아서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역시나 맥주는 튀김하고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 가열했을 때 단맛이 더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튀김은 아까 전에 먹었던 보리새우의 단맛에 한 3, 4배 정도 강하게 느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새우의 단맛이 굉장히 진한 새우튀김을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마카세에서 나오는 해산물과 회를 다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회 코스가 끝나면 일반 일식 오마카세에서는 보통 면을 많이 주시잖아요. 이곳은 어죽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죽은 자연산 강어의 뼈를 푹 고운 다음에 거기에 밥을 넣고 만든 죽이라고 하는데요. 간이 굉장히 슴슴해서 아까 전에 나왔던 대게의 장을 살짝 넣어서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에다가 되게 내장을 얹어서 먹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어보니까 꽤나 괜찮았습니다. 되게 내장이 가지고 있는 단맛과 짭조름함, 그리고 특유의 게 향이 이 죽의 부드러움과 만나서 정말 맛있는 해산물 양념을 곁들인 죽을 먹은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죽에 대게 내장, 이거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나중에 식당을 하게 된다면 꼭 메뉴로 선보이고 싶은 맛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부산에서 꽤나 유명한 한국식 오마카세 전문점 마라도에서 푸짐하고 화려한 식사를 했습니다. 기존에 오마카세는 한 점 한 점 내주고 그걸 맛보는 재미가 있었지만 뭔가 맛있는 거를 푸짐하게 먹는다 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이곳 마라도 같은 경우는 음식이 꽤나 푸짐하게 나오고, 그렇다고 해서 가짓수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초밥이 안 나올 뿐이지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고급 해산물을 즐기기에는 정말 좋은 장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도에 대한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밥과 회에 집중한 오마카세가 아닌 다양한 해산물을 맛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리며, 계절별로 달라지는 식재료들을 블로그를 통해 확인하고 취향에 맞는 계절에 방문하시는 걸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전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전에 와본 적이 없어서 비교는 못했지만 일단 이곳을 오래 운영하신 사장님은 은퇴하시고 그 제자들이 맡아서 마라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분에서 달라진 점이 있는 것 같지만 제가 이날 먹어본 느낌으로는 나름 값어치 한다 였습니다. 하지만 1에서 2만원 정도 더 저렴해도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계절의 특성도 있겠지만 회 종류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점에서 살짝 아쉬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산물을 가리는 것 없이 좋아하고 맛난 건 리필해서 즐긴다면 그 값어치는 하겠지만 모든 이들이 100% 만족할 만한 가격 대비 구성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스키다시라고 불리는 곁들임 안주 없이 해산물과 회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일방적인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리뷰한 내용을 참고하시고 블로그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더 만족할 만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회사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